안 좋은 뉴스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뉴스. 세종은 제가 벌써 늦었다 이런 얘기 계속 드렸잖아요.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입지를 보세요. 오세훈 시장님은 전 조감세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달의 경제 유선영입니다. 각종 부동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뉴스가 눈에 보이시나요? 또 어떤 뉴스가 어떻게 읽히시나요? 오늘은 주요한 요즘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제가 좀 짚어서 정리해 드릴 것들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제가 그냥 좀 재밌게 뽑아봤어요. 어느 기사가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늘 보니까 그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통계 자료를 가지고 기사화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2월 미분양이 전월 대비해서 0.1% 증가했다. 아주 미미한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쌓이던 그 미분양이 좀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이러한 기사인데요. 사실 저는 요 이제 전체적인 보도자료 발표된 내용, 주택통계 자료 발표된 걸 보니까 저는 걱정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미분양보다는 공급이 걱정이 됩니다. 공급. 지금 당장은 미분양이 좀 쌓일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미분양 물량이 좀 쌓일 수 있는데요. 사실 보시면 지금 이제 이 과거의 미분양 물량과 비교해 보면 미분양이 사실은 전국적인 이거는 평균치지만 아주 많은 게 아니죠. 그리고 준공후 미분양은 바로 이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인데요. 과거와 비교해 보면 현격하게 양이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현재는 미분양도 증가하는 추세 자체가 이미 멈춘 상태고, 그리고 준공후 미분양, 흔히 말하는 악성 미분양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번 발표 내용에서 이것들은 언론에서 짚지 않았지만 인허가 실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 작년과 그 전해와 또 비교했을 때 쭉 지금 이 파란색이 수도권이죠. 수도권이 쭉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전국적 지방으로도 지금 보면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인허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그 절차를 밟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허가가 나오고 나면 한 3년,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러한 정비 사업들은 사업 시행 인가가 인허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입주 물량이 한참 더 뒤에 일어날 일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이제 택지 개발이라든가 어떤 택지 지구를 개발해서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한 2, 3년 뒤에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상당히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착공 실적, 이제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공사 들어가는 건 역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8%가 전국적으로 감소를 했고,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무려 33.7%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고도 공사가 잘 안 들어가는 거죠. 지금 보시면 급격하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착공 실적이 줄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계속 공급이 늦춰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가뜩이나 공사비 증액 문제로 인해서 공사기간 늘려달라 이런 곳들이 곳곳에 있고, 또 이제 공사 자체를 아예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공덕 1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공사가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입주를 앞둔 개포종 1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었고, 또한 광명 5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를 연장하겠다. 또 관악 봉천 그 412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4개월 연장 처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원베일리만 해도 그 대규모 강남의 제일 노른자 땅에 지어지는 아파트조차도 공사 기간이 지금 늘어난 상태죠. 여러 가지 공사비 증액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좀 분쟁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정비사업 곳곳에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착공과 이 공사 자체가 굉장히 기간이 길어나거나 늘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좋은 일은 아닌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이 시기가 뒤로 미뤄진다면 예정돼 있던 입주 물량도 지금 25년, 26년에 서울 수도권에 예정돼 있는 서울에 예정돼 있는 물량도 사실은 굉장히 뒤로 밀리는 상황이 됩니다. 원래는 저는 한 25년, 26년도에 입주 물량이 많아질 때 시장에 한번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사 기간이라든가 이 착공이 자꾸 미뤄지고 이러한 사태들이 이어지고
그 인허가 자체가 지금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면 아무래도 입주 물량 자체가 훨씬 더 뒤에서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이러한 공급의 부족이 계속되면서 시장이 조금 지금 이 상태에서 약간씩 회복하고 안정이 된 다음부터는 공급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안 좋은 뉴스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바로 요즘 굉장히 그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PF 대출 관련한 겁니다. 건설사 912곳이 1분기에 폐업을 했습니다. 작년 기준보다 16%가 증가를 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 미분양의 증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새마을금고도 부동산 PF 대출 연체로 인해서 지금 계속 며칠 동안 연일 기사에 오르내리고 있고요. 이것들은 앞으로 중요한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언론에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이 PF 문제는 결국은 미분양을 해결해주면 풀릴 수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또 추가적인 보완책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방의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곳들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측면이 있다면 또 그 이면에는 그 안 좋은 측면에 의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에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경제에 관련한 것들도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침체가 계속 된다 그러면 결국은 내수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한 부양책으로는 결국은 건설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을 키워줘야 되겠고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책들, 어떤 부동산의 긍정적인 부동산을 부용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면을 모두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그 월간 통계, KB 월간 통계가 또 보도가 되면서 계속 이제 언론에서 노출되는 기사 제목들이 비교적 좀 긍정적이지 않은 제목들이 나와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한 달 기준으로 통계를 잡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 피부에 와닿는 바로 1, 2주 전에 어떤 그 통계가 아니고요. 통계 자체가 통계치를 해서 뽑아내는 그 시간 자체가 이미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보다는 많이 늦게 움직인다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B 같은 경우에는 월간 통계가 그 15일이 포함된 월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것은 3월 15일, 13일까지의 그 기간을 가지고 2월 그때부터죠. 2월 중순부터 3월 13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가 나온 것인데요. 보시면은 제목을 참 되게 자극적으로 뽑았죠. 반등은 신기루였나? 3월 매매 전세가 일제히 하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3월 13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니까 그때부터 2월부터 이게 과연 정확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통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벌써 3월 말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추세를 보셔야 돼요. 수치가 아니라요. 지금 보시면 매매 가격이 반등한 건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아파트별로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서야 가격 빠지는 곳들은 계속 매가 하락으로 잡히면서 시세가 계속 빠지는 것으로 나오긴 하지만 낙폭이 많이 줄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전세도 똑같습니다. 지금 주택 전세 가격 증감률, 월간 증감률인데요. 가장 안 좋았던 게 11월, 1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까지 그때 수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가 많이 계속 빠졌던 거죠, 가격이. 그러다 지금도 영 미치니까 계속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하락 추세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거래가 지금 늘고 있어요. 전월세 거래가. 특히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가 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빠진 거래들이 계속 잡히죠. 집계가 되죠. 그러면서 이게 더 하락하는 것으로 계속 수치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낙폭이 줄어가고 있다. 네, 굉장히 빠르게 낙폭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간다면 조만간 0을 뚫고 1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전세 가격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고요. 일부는 이런 회복 추세로 전환된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잠실 그리고 송파 이런 권역들은 전세 가격이 회복이 지금 좀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수치, 단순한 수치에만 너무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이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자, 매매 가격 전망 지수도요. 지금 보시면 서울
부산 모두 할 것 없이 전국 할 것 없이 모두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 있죠. 100을 밑돌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전망이 많은 것이지만 아주 안 좋았던 전망에서 굉장히 많이 전망에 대한 그 방향이 좋은 쪽으로 많이 지금 옮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전망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보시면 제가 세종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종은 이미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지금 105, 그러니까 100을 넘어가면 긍정, 매우 긍정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회복하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은 제가 벌써 늦었다 이런 얘기 계속 드렸잖아요. 지금 사실은 지금이라도 매수하신다면 저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들도 이런 흐름으로 이어간다면 조만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수치 나오는 기사들 제목에 너무 갑자기 혼란스러워하지진 마시라 네,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저한테 이런 뉴스들이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한발 뉴즈 뉴스예요. 강동구 상승 전환했다라는 건데요. 뭐 낙폭이 둔화된 건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이미 우리가 아파트별로는 이미 가격이 상승 반전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강동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던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바닥 찍고 올라가는 타이밍이 왔는데도 기사는 이제야 나온 것입니다. 수치 데이터가 이제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늦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기사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우리은행에서 주택, 전세, 신용 금리를 모두 내리겠다. 그래서 총 20조 규모의 어떤 상생 금융 패키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별로 이슈화 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금리가 하락해서 내려가는 추세가 확연하게 보이는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또 굉장히 안 좋은 기사들과 더불어서 한쪽에서는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압구정이죠. 압구정에 지금 과거 사진을 붙여놓고 이제 재건축 대전이 막 올랐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쓰여져 있는데요. 헤럴드 경제도 좋은 기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 뉴스 보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언론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설계 용역 공모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 같은 경우야 뭐 말이 필요 없는 입지고 대한민국의 최고 입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의견이 좀 다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재건축 된다면 최고급 입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아파트 기준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이엔드급이라고 하는 곳들은 이미 용산, 성수 이런 곳들에 자리 잡고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요 압구정의 앞으로의 변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정비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방향들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죠. 비슷한 기사들도 있습니다. 10만포 2차 여기는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한강을 이렇게 전면부로 바라보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뭐 아크로 리버파크나 아크로 리버뷰처럼 이렇게 한강을 완전히 끼고 있는 근데 길게 배치되어 있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입지인 건 분명합니다. 10만포 2차도 지금 50층으로 신통기획으로 신속통합으로 재건축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어요. 이거 이틀 전에 발표가 났었던 기사였죠. 이런 것들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죠. 저렇게 여기서 계속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재건축 투자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지 말자는 얘기는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흐름을 우리가 알자, 변화에 대해서 인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들은요.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오세훈 시장님을 저는 조감 세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엄청난 조감도를 지금 뿌리면서 굉장히 그 추후의 어떤 행보를 위한 뭘까요? 많은 것들 던지시고 계시는 느낌이 있는데 다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금 계속 연타로 발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입지를 보세요. 이 얘기가 나오는 입지, 그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될 만한 자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지역 일대 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 해서 오늘 이거 발표된 내용, 어제 발표된 내용이고요. 상암에 이제 복합 여가 문화 거점으로 만들겠다. 뭐 이 내용은 오늘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용역을 시행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암 일대는
이제 디지털 어떤 미디어 시티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지역으로 사실은 그전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고 생각보다 개발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어쨌든 한강변 앞에 위치하고 있는 평지고 앞으로의 변화들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 이미 개발이 진행된 곳들, 수색이라든가 이런 접하고 있는 곳들 같이 그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심 가져줄 만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외에 청량리 노후주거지를 상업 교통 중심지로 재탄생시킨다. 이 내용도 오늘 또 짜 기사가 나왔습니다. 충분히 이거는 얘기가 나올 만한 입지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저는 저 지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가보시면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말만 꺼내도 거기에는 별로 아직도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 그 변화 사실은 투자는 결국은 내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투자해서 좋은 입지를 갖고 들고 가는 거 이것은 내가 그 입지를 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얼마를 챙겨가느냐 이 어떤 가치로 내가 변환했을 때 내가 가져가는 차익이 큰 것 이것은 사실은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고 변화의 폭이 클수록 많이 바뀔수록 그것의 가치의 변화에 따른 내가 가져가는 몫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청량리 지역은 매우 매력적인 입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지금 이미 추진되고 있고 진행돼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들이 다 나오고 있지만 추가적인 변화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량리역 일대뿐 아니라 위에 지금 홍릉 바이오 연구단지라고 되어 있는 이 일대도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용도로 이어지는 입지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왕신이죠. 그래서 이 일대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자리들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좀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버무려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장에 대한 공포가 아직은 좀 그만큼 예전만큼은 크지 않을지 몰라도 여전히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지금 시장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심리들이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반기 정도에 들어가지 뭐 지금 이렇게 불안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챙겨갈 수 있는 몫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벚꽃도 활짝활짝 만개했습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 주변도 벚꽃으로 인해서 정말 아름다운 벚꽃이 날리는 거리가 완성이 됐어요. 많은 연인들이 사진을 찍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 그 주말에는 좀 벚꽃 나들이를 가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 따뜻한 봄날 기분 좋게 만끽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이 부동산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도 따뜻한 봄날, 벚꽃이 날리는 그런 봄날 같은 날들이 곧 찾아올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사달의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